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 인준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주 흥미있는 뉴스라 이 국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의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자 이런 방송을 준비했건만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역시 우리는 또 한반도 문제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전쟁 날 것 같은데 이거 분위기가. 자,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 21일이면 어제인가? 어제 날짜인가요? 21일 예 어제죠. 어제 날짜로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유엔 연설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또 성명을 중심으로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성명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성격을 정해야 될까요? 정확하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장 우리로 치면 이제 대통령 성명인 거죠. 모래시계. 아하. 모래시계. 진짜. 우리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 우리가 이 모래시계 옆에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올려놓은 이유가 있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사과하는 것이냐. 네, 방송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민망해서 사과를 올려놓고 사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모든 가능성을 올려놓고. 그래서 이게 개인 성명이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면 그 대통령 개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국무위원장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성명을 발표한 거죠. 근데 개인 명의로 성명 발표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도 처음이에요. 아니 이렇게 북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 중에 관련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적어도. 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연설을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이런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 내용 자체가 더 충격적이라 그럴까? 이 무게가 굉장히 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보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 앞부분도 얘기를 해보죠. 예. 그런 얘기가 있네요. 미국 집권자는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발언을 고사하고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진 얘기가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짖어대는 법이다. 개발한 이후에 또 개발이 나왔어요. 네, 계속 개로. 네. 미국은 그냥 개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한 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강경한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완전 파괴를 얘기한 거니까. 강경 발언이면서도 그 발언 장소가 또 유엔 총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앞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에서도 이걸 더 심각하게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세계 면전에서 얘기한 게 이게 더 심각한 거다. 그냥 미국 국회 연설도 아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완전히 트럼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이제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인상적인 게 이런 거였어요. 나는 트럼프가 우리의 어떤 정도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그런 괴이한 말을 내뱉었을 것인가를 심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저 발언을 했을 때 애들도 분명히 북에서 어떤 대응을 할 거라는 걸 알고 발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패턴이 또 그랬으니까 그동안. 그러면 예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트럼프가 여기서 이 정도 발언하면 북한은 분명히 이 정도 할 거야. 미사일을 쏠 거야. 아니면 성명 발표할 거야. 예상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예상을 했을까를 북한이 지금 탐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걸 탐색하느냐?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보다 더 센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더 센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미국이 예상한 것보다. 근데 지금 보면 괌 포위 사격이 발표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미국이 계속 이제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미국이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을 지금 보여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 같은데 그 이상이 뭐가 있을까? 일단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가 아니라 단행을 고려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이 뭐였어요? 아니 괌 포위 사격 그 다음 뭐 더 센 거겠죠. 예를 들면 그 미국 그 앞바다 뉴욕 앞바다에다가 ICBM을 발사하는 경우, 그리고 인근에서 미국 땅덩어리 인근에서 SLBM을 발사하는 훈련, 뭐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전쟁인 것 같아요. 전면전이다 이거. 근데 전면전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건 전면전이지. 그냥 전면전이에요. 이건 뭘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라고 안 하고 할 것을 고려한다라고 한 거는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괌에 쏘는 거 그건 그냥 하면 된다고요. 아니 난 최종 대응 조치 이렇게 표현했겠지. 마지막에 전쟁이라면. 아,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상 최고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한국 전쟁 때 전면전도 했는데. 아 그런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 할 소리만 하는 늑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네. 야, 네. 이거 뭐 노인 폄하 발언? 그런 것 같아요. 늑다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근데 뭐 이거 뭐 팩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늦긴 늙었지.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죄친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라고 했어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트럼프가 즐기는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놓고 보면 일단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쭉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와 미국이 진짜 저렇게 하려는 거야 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또라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아니 뭐 이런 거죠. 이게 정치적인 압박 효과를 얻기 위한 수사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자체도 유엔 정신 위반이라는 평가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진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 저 또라이 또 집에서는 할 것이요. 유엔까지 와가지고 그런 또 평가이지. 괜히 정세나 어렵게 만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에서 이런 혁명을 내버리면 이거는 전혀 다르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북한이란 나라 자체는 최고 지도자의 발언은 거의 이제 법령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뭐 해도 뭐 국방장관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국무장관이 그건 다른 얘기고 막 이런 식으로 정부에 여러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막 수습하고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상한 거 날리면 국무장관들이 막 수습하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고 지도자가 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그냥 하나의 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방침, 뭐 지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라고 해버렸으면 이건 무조건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밑에 사람들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내기 위한 모든 작전을 쓰겠죠. 그렇죠.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그거 안 하려면 미국 그럼 트럼프가 공식 사과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이거 뭐 취소하든지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해서인지.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렵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버려가지고 청와대에서도 뭐 지지한다라고 하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속 시원하게 발언 잘하셨다고 이래버렸잖아요. 팩트가 그겁니까 멘트가? 멘트요? 멘트 잠깐 방송 중단하고. 자, 네. 네. 정확하게는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북한의 도발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또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거기에 대해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잘해주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도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해줬는데 저는 그런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미친 발언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
네. 상당히 강도 높게 표현하셨는데. 그럼 미친 발언이지 그거는. 아니 이렇게까지 막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축켜 세웠는데 트럼프가 아니 그때 한 말은 내가 좀 실수였고 말 실수였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연설문을 써준 보좌관을 탄핵할까요? 잘랐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행동 변화가 있을 여지가 없는 거고 제가 볼 때 오래 기다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미국이 언제부터 뭐 미국이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안 기다려줬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받으려고 오래 기다리고 있는 북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절 전에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단행할 것 같아요. 명절 우리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나 반납해야죠. 진짜 이건 아닌데. 이건 다 트럼프 때문이야. 어쩔 수 없죠. 말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여기 표현에서 나는 트럼프가 우리의 어떤 정도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괜한 말을 내뱉었을 것인가를 신고하고 있다. 말이 뱉어지지가 않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좌관이 불쌍하다 이런 거는 저는 그게 분석했다 했잖아요. 보좌관이 써준 줄 안 읽은 거면 그냥 미국의 어쨌든 그 보좌관들이나 이제 전략가들의 판단하고 다른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냥 내뱉은 것이면 좀 약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보좌관이 써준 대로 읽은 거고 결국은 보좌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걸로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 그래서 불쌍하다고 했을 수 있다. 그런 건가요? 근데 보통 이제 주워 담잖아요. 그날 바로. 네, 그렇죠. 국무부 장관이나 뭐 매티스나 뭐 이런 안보부장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건 뭐 꼭 그런 뜻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건 짜고 한 거예요 진짜. 보좌관이 써준 대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말 실수나 그냥 개인적 성향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거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전문을 보니까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 전문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 아무런 호칭 없이 김정은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특이하네. 그러니까 개인 성명이 아니냐 그렇게 본 거죠. 사인을 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네, 상당히 특이한,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선전포고 비슷한 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국무위원장으로서 발언을 한 거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쯤에 진짜 최고 사령관 명의로 또 성명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선전포고. 사령관 명의가 있구만. 그렇게. 그러니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있으니까. 성명 발표해서 임의의 시간에 공격을 개시하겠다.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여기서 이게 진짜 수사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반드시 두 번 했죠. 두 번을 해가지고 이게 강도가 정말 센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정상이다, 한미 정상, 북미 정상이다 하면 이미 뭐 물러나 갔다 봐야 되겠죠. 트럼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데 여기에 한국이 왜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난 진짜 이 발언은 너무 나갔다. 아무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축혀 세우는 발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나는 약간 기대감이 있었거든. 어제 이제 유엔 총회 연설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은 뭐. 다자구도 그리고 유엔 정신을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한반도에 지금 집중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상임 임상국들의 역할이 높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본 해결은 유엔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사가 나왔던데 한미 동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평화라는 단어를 30번을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촛불을 10번 했답니다. 촛불. 어쨌든 그래서 평화 32번. 약간 이게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개입을 해달라고 하는 약간 약소국의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어쨌든 한미 동맹 이 구조 외에 이 구조 밖에서 좀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면화시키고 좀 책임 있게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호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좀 여전히 실망스러운 거는 이전에도 뭐 계속 얘기하긴 했는데 뭐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뭐 북한은 뭐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핵을 포기해야 된다. 뭐 CVID 얘기 여전히 하고 있다.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평화를 기본으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나마 뭐 한 30점 줄 수 있는데 뭐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 홍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평창올림픽 상당히 집착하대요. 북한이 참여하는 무슨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논조를 하나의 연설에 다 담아내는 놀랍지 않아요? 그 보좌관의 정신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제가 볼 때는 이 연설문 쓴 보좌관이 트럼프 연설문도 같이 썼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써줬다. 그냥 뭐 미국에서 써준 건지 아니면 트럼프 연설문을 한국이 써준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이게. 아니 뭐 트럼프는 일단 우리는 다 지켜놨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끝까지 제껴놓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죠. 근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미친 발언이다. 이거 하고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주제를 한 연설 한 그 행사에서 같이 주장하는 게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조를 가지고 있고 보좌관이 두 명이 연설문 쓴 걸 그냥 합쳐서 읽는 것 같아요. 안보실하고 통일부랑 통일부나 혹은 저기 비서실에서 올린 거하고 막 그냥 짬뽕해서 섞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섞어가지고 읽는 것 같아요. 공정하게 반반씩 모든 견해를 다 수용하는. 아 진짜 국민 대통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모범생 스타일이 그거라면서요. 안타깝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대북 제재 행정명을 또 서명했더만 어제. 네, 뭐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재무부에다가 재량권을 줘가지고 북이랑 거래하는 기업들, 은행들 제재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더만. 뭐가 감사한 거죠 도대체? 이게 실질적인 그 압박 강화 조치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을 노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가장 그렇죠. 큰 타겟은 중국이 되는 거고 그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한국은 중국하고는 적으로 삼게 가자는 거죠. 네. 사드 배치하고 맞아. 제재하고 뭐. 이러면 이게 이런 거요. 김명수 맞지? 대법원장. 네. 김명수 통화되면 뭐 하냐고. 아무 관계 없는데요. 대법원장과 아니 개혁 조치를 뭐 개혁 조치. 아무리 해봐야 한국에서 남북 관계나 외교 문제 못 풀면 딱 한국은 꽝이라고. 경제도 정치도 외교도 안보도 다 꽝이라는 거예요. 경제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언제 한번 한국 경제 전망도 해봅시다. 제가 볼 때는 빠르면 내년에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예. 근데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상태로 가는데 그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다음 주에 전쟁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포합시다. 저기 금요일인데. 뭘요? 명절을 반납할 것을 심중히 고려한다. 결정하지 말고 심중히. 고려만 합시다 우리. 심중히 고려한다. 네. 다음에 정세를 보고. 네.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뭐요? 정리합시다. 사과? 왜 사과를 올려놨나? 정말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테이블 위에 우리 사과를 올려놨습니다. 자, 사과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드디어 추석 명절 상품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공급받는 한우 꼬리 세트와 전북에서 올라온 떡갈비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도축 증명서, 등급 판정서로 품질이 확인되는 한우 꼬리 세트를 시장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떡갈비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첨가제 5가지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떡갈비입니다. 반찬, 간식, 술안주로 드실 수 있는 떡갈비 세트를 3가지 종류로 공급합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오, 역시